자, 소득세로 들어가 볼까요? 691쪽. 자, 소득세 총설. 자, 소득세는 개인 소득이죠. 개인이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 소득세입니다. 법인이 벌면은 무슨 세금을 내나요? 법인세.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소득세. 자, 그럼 소득세는 몇 년 단위로 과세한다 원칙이 1년 단위로. 1년을 세법에서 뭐라 그런다? 과세 기간. 소득세를 과세할 기간은 원칙이 1년이라고요. 1년 번 거를 세금을 계산해서 다음 연도 언제까지 내는 거예요?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이거를 우리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확정신고 납부라 그러죠. 1년에 한 번 하는 거. 올해 벌면 내년에 내는 거예요. 내년에. 그럼 과세기간은 몇 월 며칠이다? 1월 1일부터 12월 말. 우리는 교육용이에 지금 수업용. 그럼 뭐를 알아야 돼? 5번 출제된 거. 소득세 납세할 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끝나는 때 뭐가 성립한다? 납세할 의무가 성립되는 거라고요. 의무가 성립돼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네요. 성립시기. 그래서 우리가 회사 다니면 월급날 세금을 계속 떼죠. 세금날 세금을 계속 떼요. 그게 확정된 게 아니에요. 12월 말일이 되면 연말정산을 한다고요. 그래서 추가 납부 세액이 있으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직장 생활하면 연말정산에서 환급들을 많이 받죠. 배우자가 이게 안 돌아가면 몰라 그거. 진짜요. 제가 유일하게 띄어먹는 세금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저는 통장이 두 개.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뭐라고 왜 통장을 하나로 통일하지 왜 두 개냐? 한쪽으로 몰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 그럼 믿어. 그리고 강사들이 또 띄어먹는 게 뭐야? 특강하잖아요, 그죠? 특강하면 그거 띄어먹어. 일부는 주고 일부는 딱 입력을 시켜 놓는 거예요. 왜 남자들도 돈 쓸 때가 있어. 저는 영등포에서 2달에 한 번씩 우리 친구들을 만나 강사들 친한 강사들이 있어요. 그 회비가 3만 원이야. 3만 원. 그럼 좀 한 잔 더 하고 싶잖아. 그러면 한 방에 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 4명이면 네 번째 내가 내야 될 거 아니야. 돈 10만 원을. 저 돈을 저는 하루에 2만 원 타갖고 와. 나 그래 카드는 있어 제가. 자, 그렇게 인생 사는 거예요. 참 남자 사기가 복잡해. 그러니까 이게 애경사도 일어나고 이러니까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죠? 그런 게 이제 나쁜 데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모아놓을 내가 그래서 지금 나 250만 원 모아놨어요. 부인 몰래. 마음이 든든해 어딜 가더라도. 진짜요. 딱 이렇게. 그래서 체크카드를 어디다 숨겨놓는 줄 알아? 잠깐. 어. 음. 그래서 꼭 우리 집 사람은 그 은행 가서 체크카드 뽑잖아 돈을. 그럼 뒤에 꼭 서 있어. 나는 뒤통수가 근지러워. 그 잔액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잔액 보이면 안 돼. 원래 통장이 2개니까 일요일 같은데 동네 은행 가서 빼서 줘요 제가 일부만 안 들키게끔 이제 그게 딱 영수증 그거 나오면 찢어버려요 바로. 바로 왜 찢냐? 바로 찢어야 이게 정보가.
자,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소득세. 그럼 소득세 하면 부동산 관련 뭐다? 종합소득세. 하나는 뭐다? 양도소득세.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퇴직소득세도 있는데 퇴직소득세는 부동산과 관련이 없죠? 그래서 사업자가 관련되는 거는 종합소득세. 사업자와 관련이 없이 개인이 관련된 거는 같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종합과 양도로 구분한다고요. 줄여서 자, 그다음 꼭대기 691. 그래서 개인소득 나와 있죠? 그리고 수익을 보고 와서 수익세. 그리고 개인별로 가세요. 개인별로 부부소득도 합산하지 않는다. 부부도 따로따로 계산해요. 부부도 남이야. 알아들었나요? 사랑할 때는 님이지만 점 하나 찍으면 남. 평생 왼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스스로 알아서 신고하고 그리고 무조건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열거된 거. 열거된 거를 벌었을 때 과세하는 열거주의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소득세 과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종합과세다. 두 번째는 뭐다? 분류과세다. 자, 그럼 소득은 몇 가지로 구분할까요? 열거된 게. 열거된 게 소득은 몇 가지로 구분해요? 8가지로 구분해요. 열거된 거. 자, 한번 보자고요. 이자를 받으면 이자 소득. 그 다음 주식 같은 거는 배당을 받죠? 배당 소득. 이 두 가지는 뭐다? 무슨 과세한다? 분리과세. 이자 줄 때 세금을 띄고 주는 거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일정 금액 이하는. 그다음 이자나 배당은 은행에서 세금을 띄고 준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분리과세라 그래. 그래서 총 소득이 뭐다? 2천만 원 이하는 띄고 주는 거를 분리라 그래요. 즉 원천징수하는 거.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요. 자, 그 다음 사업소득. 사업소득이죠? 월급 받았다. 근로소득. 또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사업하면 사업소득이죠? 월급 받으면 근로소득.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에? 연금 받으면 연금소득. 그 다음 잡다한 뭐다? 기타소득. 이렇게 6개 나왔죠? 그 다음 적을 필요는 없어요. 퇴직금 받으면 퇴직소득. 그 다음 양도하면 양도소득. 이렇게 8개로 열거해요. 그럼 이 6개는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1년 소득을 합산해서 1년에 한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합산해서 대표적으로 임대사업하죠? 월급 받죠?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내. 즉 왜 합산하나요?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소득이 적으면 적게 내라. 합산하는 거예요. 그럼 합산하니까 무조건 세율은 뭘로만 간다? 초과누진. 초과누진 세율 합산하니까 세율이 최저 몇 프로? 6%에서 최대 42% 7단계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는 특징이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 이렇게 과세하는 게 종합소득세예요. 그러니까 6개는 따로따로 하지 말아라.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합산한다. 그럼 합산하면 세율이 높아지죠? 세금을 많이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소득은 발생 빈도가 특징이 뭐다? 대체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생기는 거죠. 기타 빼고는 그리고 이자 받고 배당 받고 사업 월급 계속적 반복적 대체적으로. 그럼 우리는 6개에서 알아야 될 거는 뭐만 출제된다? 사업소득만 출제돼요. 부동산 세법이니까. 나머지는 그냥 이름만 알아두고. 대체적으로 이 소득은 발생 빈도가 뭐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생기는 소득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 다음 퇴직금을 받았다. 자, 양도소득이 있다. 합산을 안 해요. 별도로 어떻게 한다? 별도로
별도로 뭐 한다. 이거는 분리과세. 분리가 아니라 뭐라 그래? 분류과세예요, 이거. 분류. 왜 이거는 합산을 안 할까요? 별도로 분류 따로따로 과세한다는 거죠. 그럼 이 소득의 발생 빈도는 뭐야? 일시적 또는 뭐다? 우발적으로 이루어졌죠. 계속적 반복적이 아니잖아요. 퇴직금 30년 만에 받았다. 그 다음 부동산 5년 만에 팔았다. 일시적으로 생겼잖아. 그럼 이거를 위에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합치면 세율이 42%까지 올라갈 수 있어. 그렇잖아. 퇴직금 받았다. 알아들었나요? 30년 근무하다가 퇴직금을 3억 원 받았어. 그럼 1년에 얼마씩 번 걸로 봐? 1,000만 원. 그래도 6%에다가 30% 곱해서 세금을 줄여줘. 3억을 받았다. 퇴직금을 그냥 위에다 합산하면 소득이 높아져서 세금 폭탄 맞죠? 조세 저항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소득은 위에 거랑 합산하지 않는다. 합산하는 이유는 세율이 높아지잖아. 높아져서 종합소득세를 폭탄 맞아. 그 퇴직금을 3억 받아서 커피숍이라도 하나 하려고 딱 보는 거야. 근데 법에서 3억 받은 거를 위로 합쳐서 신고하라. 그러면 세금이 1억 이상 나와. 할 일 못하잖아. 그럼 밑으로 가면 세금이 쭉 떨어져. 그럼 3억 받았잖아. 30년. 그럼 1년에 얼마 정도 버는 거야? 1,000만 원 정도. 여기에다 1,000만 원은 6%를 적용해. 6% 적용해서 곱하기 30 하면은 1,000단위로 쭉 떨어져요. 이 두 가지는 합산을 안 하는 이유는 뭐다? 세금 폭탄 맞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항이 일어난다고요. 결국 세금을 덜 걷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따로따로 과세한다. 별도로. 이런 거를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그럼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이것도 알 필요 없고 요거죠.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 안 해요.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류과세. 합산하면 세금 폭탄 맞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30년 근무해서 퇴직했어요. 알아들었나요? 따로 계산해 줬다고요. 따로. 그때 옛날에 뭐 600몇만 원 퇴직소득세 내고 끝냈어요. 그럼 그거를 내고 아버지가 좀 돈을 좀 별도로 좀 해놔야 될 거 아니야. 맨날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엄마 돈 안 준다고. 내가 참 미치겠어. 여자는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와요. 필요한 것만 줘. 우리 아버지도 동네 친구들이랑 필요하잖아, 돈이. 내가 6년을 5만 원씩 붙여줬어요. 와이프 몰래. 그러니까 나도 와이프를 속일 수밖에 없잖아. 와이프 앞에 5만 원 준다. 그러면 웃긴다고 그래요. 퇴직금 받은 걸로 쓰지. 왜 자식에게 민폐 끼치냐고.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다행히 우리 부모님이 지금 직장 다니잖아. 주차원하고 있어. 시골에서 완장 끼고. 그거 하다가 남는 시간은 사촌형 그 부동산에 가서 묘지 중개한다고요. 묘지 거래 시골에서. 그래갖고 연소득이 한 130만 원 벌어요. 놀면서. 우리 어머니가 엄청 좋아해요. 근데 얼마 버는지는 몰라. 내가 가르쳐줬어. 방법을. 월급 타는 아버지 절대 자식에게 삼형제 앞에 손 벌리지 말라. 이제는. 가르쳐줘서 지금 한 600만 원인가 모아놨어요. 별도로. 자, 그 다음 다 가르쳐줘야 돼. 자, 그 다음. 자,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양도소득세를 주로 배우죠. 자, 딱 하나 배울 게 있어. 사업. 이 사업은 뭐다? 부동산 관련 세법이니까 세 가지죠. 하나는 뭐다?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잖아. 전월세 받는 거. 하나는 뭐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매매업, 업이잖아. 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다? 기러, 주택, 신축 판매업. 요 세 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그럼 임대는 뭐다? 대여.
빌려주고 일정액을 받으면 임대업이에요. 근데 이거는 파는 거잖아. 파는 거죠? 요 구분해야 돼. 딱 하나. 주택을 지어서 판다. 요거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건설업. 주택을 지어서. 그럼 나머지는 전부 매매업으로 들어가요. 용어는 정리해야 돼요. 주택을 지어서 팔 때는 주택신축 판매업, 줄여서 건설업. 그럼 상가를 지어서 팔면은 매매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매매업과 판매업의 공통은 파는 거야. 팔 때 주택을 지어서 팔면은 건설업. 나머지는 전부 매매업으로 들어간다고요. 땅 사고 팔고 상가 사고 팔고. 그럼 이거는 출제가 안 돼요. 알아들었나요? 된 적이 없어 10년 동안. 그리고 이 임대는 뭐다? 이것도 어쩌다 한번 출제가 돼. 그래서 작년에는 강의를 안 했어. 출제 안 되니까. 그러나 올해는 개정법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2년 또는 3년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니까 올해는 강의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안 했다고요. 출제 자체가 어쩌다 한번 되니까.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보죠. 자, 넘어가 보면은 자, 692쪽. 자, 꼭대기 나와 있죠? 과세기간. 자, 원칙은 뭐다? 1월 1일부터 12월 말을 1년에 1년 법에서 딱 정해져 있어. 납세무자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다는 거고. 자, 예외도 있다. 자, 예외는 거주자가 사망했잖아. 그럼 사람이 없어졌죠? 12월 말을 못 써. 사망일까지. 그 다음 니은은 포인트가 뭐다? 국외로 이전, 이민 갔잖아. 그럼 이민 갔으니까 사람이 없어졌지? 그 출국일까지만 계산합니다. 원칙은 1년 단위로 계산해요. 그러나 사람이 땅으로 잠수를 타거나 하늘로 날아가 버리지? 이럴 때는 12월 말 못 쓴다고요. 사망하면 사망일까지, 출국하면은 출국일까지만 쓴다.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오른쪽 693. 네, 복잡하니까 보지 말고 참 밑에 693 딱 별 붙이고 뭐가 있다? 임대소득이네. 이 임대소득은 잘못된 용어예요. 임대업, 임대소득은 어디에 들어간다? 사업소득이에요. 원래 소득은 열거된 게 8가지예요. 옛날 10년 전에는 임대소득이라 그래서 소득이 너무 많으니까 임대소득은 어디에 들어간다? 사업소득에 들어가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임대소득하면 용어가 잘못된 거야. 임대업의 사업소득이라 그래야 돼요. 임대소득은 없어요. 부동산 임대소득은 어디에 들어가 버렸다? 사업소득에 포함됐다고요. 그래서 임대소득은 없다. 항상 임대소득은 나왔다면 무슨 소득이라고 간주를 해야 된다? 사업소득이라고 간주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1번 부동산 임대 관련 그래서 나왔잖아. 밑에 무슨 소득? 사업소득의 범위. 자, 그래서 사업소득의 범위는 1번만 알면 돼요. 1번만 알면 돼요. 자, 임대다. 뭐다? 부동산을 글자 그대로 임대하고 일정액을 받으면 사업소득이죠. 근데 뭐를? 권리를 대해합니다. 권리. 그래서 법에서 열거된 권리는 4가지가 있다. 권리를 대해야 합니다. 권리 나와 있죠? 부동산상 권리. 그럼 권리는 열거된 게 4가지가 있다. 뭐가 있을까요? 전세권, 전세. 그 다음 월세 받는 거, 임차권. 그 다음 지역권, 대여. 그 다음 지상권, 대여. 딱 4가지예요. 4가지가 뭐다? 임대업의 사업소득이다 이거죠. 일정액을 받으면. 단 여기서 주의할 거는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뭐다? 어디에 대한 거야? 공익 관련 사업에. 일반적인 임대가 아니라 지역권, 지상권. 오른쪽에 나와 있죠? 파란 거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은 뭐다? 임대업으로 보지 않아. 공익 관련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잡다한 무슨 소득으로 들어간다? 기타 소득. 별 딱 붙이고 기타 소득으로 공익 관련이므로.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나오면 뭐다? 원칙은 사업소득이에요. 임대업의 사업소득이다. 그러나 공익 관련 지역권, 지상권은 사업이 아니라 잡다한 기타 소득으로 봐서 세금을 싸게 매깁니다. 공익 관련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아니라 무슨 소득이라고요? 기타 소득. 싸게 매기겠다. 공익 관련이니까. 자, 넘어가죠.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그 박스를 좀 잘 봐야 돼. 박스. 나머지는 다 이게 사업소득이야.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디귿. 거기 디귿 나와 있잖아. 광고용으로 토지, 가옥, 옥상 또는 측면 등을 포인트가 뭐다? 사용하게 하고. 이거 안 판 거야. 즉 임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액을 받으면 부동산 임대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 디귿. 이거 옛날 고속도로 가다 보면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고속도로야. 이게 논이잖아. 반논이 많죠? 여기 입간판이 크게 이렇게 해서 대기업이 광고하잖아요. 광고하잖아, 대기업이.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일정액을 받으면 임대업이 된다는 거야. 대기업 광고 많이 하죠, 요즘도. 그죠? 옛날에는 속옷 광고도 많이 했어. 지금은 속옷 광고 안 하더라고. 옛날에 쌍방울표 메리아스, 독립문 메리아스 그거 알잖아요. 대기업 제품이에요. 남자들은 쌍방울, 여자들은 독립문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 광고했다는 거. 자, 그다음 자, 다 필요 없고. 자, 기억 정도 이런 거. 기억 4번에 기억 봤어요? 자기 소유 부동산이야. 이거를 타인의 담보물로 포인트가 뭐다? 사용하게 하고. 그럼 이것도 임대업의 사업소득이 된다는 겁니다. 기억. 이건 뭐예요? 친구가 찾아왔어. 부동산 담보로 잡혀서 대출 받자. 그거예요. 내 부동산으로 친구가 10억 대출 받아서. 그럼 친구가 미안하니까 나 앞에 1억 줘. 1억 줘. 그럼 1억은 법에 명시된 사업소득이에요. 대여. 알아들었나요? 1억 받으면 그래갖고 친구가 10억을 갚아야지 이자랑. 1억 주고 일주일 후에 행방불명.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보증 서면 다 망하는 거예요. 자, 박스 쫙 나왔잖아요. 다 필요 없고 지상권, 지역권만 보라고요. 지상권, 지역권. 팔 때는 뭐다? 양도소득. 지역권은 기타소득. 팔아먹을 때 양도와 대여를 구분해야 돼요. 토지 건물은 양도소득. 이거를 대여하면 사업소득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전세권을 팔아먹으면 뭐다? 양도소득. 찍 끊는 게 아니라 밑에 땡땡을 붙여야지. 전세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에요. 지상권도 양도소득. 그러나 지역권을 팔았다. 양도소득이 아니라고요. 지역권을 양도하면 잡다한 기타소득으로 가. 이거 3번 출제된 거예요. 지역권 양도. 지역권은 왜 양도소득이 아니에요? 지역권은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지역권은 양도소득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여하면 뭐다? 사업소득이 되는 거고. 오른쪽 대여하면. 자, 임차권 나와 있죠? 등기되면 뭐다? 양도소득에 들어가. 임차권을 등기하면. 그럼 미등기되면 뭐다? 양도소득이 안 들어가. 그러나 임차권은 사업소득엔 들어가요. 부동산 임차권 팔아먹을 때는 뭐다? 등기된 것만 양도소득. 등기 안 된 거는 양도소득이 안 들어가. 그래 이거를 대여하면 뭘로 들어간다? 사업소득. 자,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봐요. 이거 4가지. 이거 하나, 둘, 셋, 넷. 대여하면 뭐다? 사업소득.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지역권, 지상권을 공익과 관련되어야만 사업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요. 이것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복잡하게만 나왔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안 까먹는 거 거기 박스 나와 있잖아요. 안 까먹는 거 뭐다? 지역권.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사업소득 대상이에요. 지역권. 그 다음 임차권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등기된 것만 양도세 대상. 등기 안 된 거는 대상이 아니다. 안 까먹는 거잖아. 양도소득. 지역권, 임차권. 그러나 이거를 대여하면 뭘로 간다? 사업소득으로 간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알아야죠.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 그래서 비과세도 있다. 자, 비과세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1번 논밭을 작물 생산 이용 비과세입니다. 논밭을 어디에 이용한다? 작물 생산. 그래서 농민 지원 차원에서 비과세. 그러나 논밭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과세합니다. 작물 생산. 자, 그 다음 시험에 나오는 거는 2번 주택. 이게 출제되잖아요. 주택을 5글자로 뭐라 그래요? 주거용 건물. 알아들었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상가요. 상가를 대여하잖아요. 대여해서 일정액을 받으면 무조건 상가는 뭐다? 과세. 상가는 무조건 과세예요. 투기 목적으로 봐요. 시험은 상가라고 안 나와. 상가를 뭐라 그래요? 5글자로. 영업용 건물. 상가로 나오면 다 맞춰. 고급스럽게 영업용 건물은 무조건 과세예요. 그럼 비과세 되는 거는 상가가 아니라 뭐다? 주택이야. 주거용 건물 주택. 그럼 주택은 반드시 뭐를 구분해야 돼요? 월세를 받았는지 전세, 월세 전세를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거 전세는 뭐를 받아요?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죠? 전월세를 구분해야 된다고요. 그럼 주택 수에 따라 달라져. 한 채, 두 채, 세 채 이상 등등등. 이거는 뭐다? 소유 개념이에요. 소유 개념. 등기부등본상 소유 개념이라고. 그럼 소유 개념은 개인별로 따져요. 사람별로. 그럼 우리가 팔아먹을 때 1세대 1주택은 비과세하죠? 이거는 세대별로 따지는 거야. 주택수를. 양도세에서는 하나 비과세다. 세대별로 따져.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이거는 소유 개념은 세대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사람별로 따지는 거예요. 사람별로. 자, 그럼 한 채는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원칙이 뭐다? 비과세. 한 채 소유. 그럼 여기 보세요. 자, 가족이 있어. 엄마도 집 한 채, 딸도 집 한 채. 월세 났어. 과세 비과세. 엄마 집 한 채, 딸 집 한 채. 월세 났어. 과세 비과세. 비과세 사람별로. 사람별로 따진다. 개인별로. 알아들었나요? 가족이 집이 2개니까 2채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팔아먹을 때는 2채가 돼. 세대별로 따짐으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한 채인지 2채인지 세금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개인별로 따져요. 그럼 2채부터는 과세. 과세한다고요. 과세. 그 다음 전세 나왔다. 전세는 몇 채부터 과세한다? 3채부터. 3채부터 과세예요. 단 보증금에 따라 달라지죠? 그럼 3채 보증금 합계가 얼마를 받아야 돼?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를 넘어갈 때만 과세한다? 3억 초과. 이렇게. 또 전세는 3채부터 과세예요. 단 보증금 합계가 얼마 넘어갈 때만 3억 초과. 그럼 딱
3억은 과세 안 해요. 그 4억 받으면 뭐다? 4억 받으면 1억은 과세하죠? 알아들었나요? 그럼 2억 받으면 3억 초과 안 되잖아. 과세를 안 해. 3억 초과할 때만 과세한다고요. 그럼 보증금은 내 것이 아니잖아. 돌려줄 거잖아. 돌려줄 거잖아. 내 것이 아니야. 그럼 우리가 수입 금액 따질 때 소득세를 계산하자면 얼마 벌었느냐, 얼마 이거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뭐만 계산해서 수입 금액이 된다? 이자. 3억 초과 돌려줘야지. 그럼 돌려줄 동안 은행에 예금해서 이자를 받아 먹잖아. 그래서 이자가 뭐다? 수입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간주, 임대료라 그래요. 이자는 뭘로 본다? 임대료로 본다. 보증금은 수입 금액이 아니에요. 돌려줄 거니까. 이자만 계산해요. 자, 그럼 잘 들어요. 그래서 월세는 두 채부터 과세한다.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해야 돼. 보증금 합계가 얼마? 3억 초과될 때만 과세한다. 아우터라인 잡았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거 한 채는 비과세하죠? 왜 비과세?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전월세를 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월세를 놔줘야 집 없는 사람이 살죠? 한 채. 우리 옆에 아파트 있잖아요. 그 롯데야, 롯데. 캐슬인데, 그 유스테이야. 유스테이는 왜 지었어? 그 임대잖아요. 어? 그 법인이 임대사업 하는 거예요. 300세대 이상. 근데 임대료가 되게 비싸. 그런 거를 왜 만들었냐고, 정부에서. 그러면 8년 살면은 뭔가 좀 혜택을 줘야지. 자기 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것도 줘야 돼. 없어, 그거는. 살다가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롯데 아파트는 뭐야? 롯데 아파트도 있고 현대도 있고 임대사업 있어요. 중산층 유에서. 그건 8년 지나면 건설회사 배불리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다 입지가 다 좋아. 그럼 그게 저 25평인가 30평이 얼마더라? 6천만 원 집어넣으면 한 70만 원 내야 돼. 한 달 한 달. 어떻게 사냐고 70만 원씩 집어넣으면서. 그렇다고 뭐다? 10년 공공임 그만 얘기해야 되겠다. 나 자관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떨이 분양이 들어가. 임대 안 하잖아. 입주 폭탄에 떨이 분양이 들어가. 웃기는 나라야. 떨이를 해줘. 밥 막 깎아줘. 되게 웃기더라고. 밥 막 깎아줘. 그럼 또 가서 좀 사정하면 또 깎아줘. 왜? 8년 버티면 깎아주는 것보다 시세 차익이 더 많기 때문에 다 장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월세. 그러면 이거는 뭐다? 꼼수 주거생활 안정과는 관련이 없는 주택이 있죠. 그래서 한 채더라도 뭐 하는 경우가 있다? 과세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 국외. 이 비과세는 국내 거를 비과세예요. 국외는 주거생활하고 관련이 없다. 국외 소재는 무조건 과세합니다. 그리고 무슨 주택? 주거생활과 관련은 없는 고가주택 무조건 과세합니다. 자, 그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죠? 자, 밑에 하나는 비과세. 단 무슨 주택? 고가주택. 그리고 어디에 있는 거? 국외 소재주택은 무조건 과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고가주택 정의를 알아야 돼요. 왼쪽 694쪽 하고 있어요. 고가주택 판단은 항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얼마 이하다? 9억 이하, 9억 초과. 근데 9억 초과는 뭘로 갖고 따진다? 기준시가. 절대 실질거래가액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임대니까 실거래가액이 없죠? 팔아야 실거래가액이 있죠. 절대 실거래가액에 속지 말자. 기준시가. 자, 그럼 여기 보세요. 한 채야. 한 채. 고가주택은 과세하죠. 지금 한 채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한 채. 그리고 국외 소재주택은 주택수 안 따져. 국외 거는 무조건 과세한다고요. 국내 이거 한 채. 그럼 월세 놓으면 과세하죠? 그럼 이거를 전세 놓으면 어떻게 될까?
전세 놓으면. 월세 놓으면 과세. 전세 놓으면 비과세 한 채니까 전세는 몇 채부터 과세한다? 세 채부터. 고가주택 하나야? 월세 놓으면 과세. 전세 놓으면 비과세. 세 채가 안 되니까 항상 전월세를 구분해야 돼요. 자, 그럼 오른쪽 주택수 계산. 자, 주택수 하나, 두 개, 세 개. 주택수 중요한 거는 원칙이 뭐다? 개인별로 따져요. 주택수 개인별로 따진다고요. 알아들었나요? 자, 다가구. 자, 다가구는 세금 혜택을 줍니다. 다가구는 원칙이 몇 개로 본다? 하나. 하나로 봐서 월세 놓으면 비과세를 해주는 거예요. 9억 넘어가지 않는 이상 하나. 그러나 구분 등기될 때는 어떻게 본다? 각각 하나로 보고. 원칙은 하나예요. 하나로 봐서 세금 혜택을 준다. 당연히 구분 등기되면 여러 개로 보죠.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 중 하나가 공동소유주택입니다. 공동소유주택은 법조문이 세 가지 있어. 원칙은 뭐다? A. 지분이 가장 큰 자. 지분이 가장 큰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만 각각 하나. 그 다음 임대업에서 공동소유주택은 각각 하나. 무조건 틀려요. 각각 하나는 어떨 때만 쓰는 용어다?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만 각각 하나. 이거 용어 정리 잘해요. 자, 이거 봐요. 공동소유주택이야. 그래서 공동소유주택인데 갑과 을이 공동소유하는 거야. 공동소유. 그러면 원칙은 뭐라고요? 지분이 가장 큰 자. 이게 답이에요. 그건 어떤 경우다? 60%. 얘는 40%야. 이렇게 시험은 비율로 나와요. 그럼 이럴 때는 누구 소유로 본다? 갑 소유로 본다. 알아들었나요? 지분이 가장 큰 자, 갑 소유로 본다예요. 근데 지분 비율이 50이야. 50. 이렇죠? 그럼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 이럴 때만 뭐다? 각각 하나로 본다. 지분 비율로 물어봐요. 그리고 뒤에 보완 설명. 자,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과 포인트는 뭐다? 합의했어. 왜 합의해? 각각 하나로 보면 불리하잖아. 합의하면 어떻게 한다?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 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는 한 사람 집으로 본다. 그의 소유로 본다. 그래서 합의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나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읽어보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이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야. 본인과 배우자. 이거 두 글자로 뭐다? 부부야. 부부는 무조건 주택수를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 나머지는 개인별로 따져요. 어머니와 자녀는 개인별로 따져. 그러나 부부는 꼼수부리니까 부인도 집 하나, 남편도 집 하나. 그럼 주택이 몇 개가 된다? 2개. 2개가 된다고요. 그래서 부부는 무조건 주택수 따질 때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 별 딱 붙이고. 자, 그 다음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내가 안 살아. 내가 살면은 주택수에 제외됩니까? 내가 안 살고 뭐를 한 거야? 다시 전대. 다시 전전세. 내가 안 살죠? 그럼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면 돈 받잖아. 돈 받죠? 돈 받으니까 주택수로 계산한다. 주택수가 늘어나는 거라고요. 계산한다.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내가 살면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안 살고 돈 받잖아. 주택수가 늘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자 3번 이번에는 뭐다? 임대 관련 나와 있죠? 임대 관련 사업소득의 계산 쭉 나와 있잖아요. 자, 1년 단위로 과세한다는 거고. 자, 밑에는 필요 없고요. 아웃라인만 잡아요. 자, 넘어갈까요? 넘어가요. 다 필요 없어요. 자, 양괄호 4번 밑에. 자, 포인트만 물어봐요. 시험은 밑에 양괄호 4번. 양괄호 4번 나와 있어요? 자,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전세입니다. 전세요, 전세. 나와 있죠? 3주택 이상 전세잖아, 전세. 그럼 1번. 자, 전세는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전세는 몇 채부터 과세해? 세 채부터. 세 채가 들어가야 돼요. 원칙은 과세 안 해. 그럼 전세 보증금은 이거 내 돈이 아니지? 내 돈은 뭐가 되는 거야? 이자가 되는 거야. 이자. 그래서 간주임대료가 나왔잖아. 간주임대료는 뭐다? 이자. 법에서 정한 이자 과세되지 않는다. 그리고 2번 별 딱 붙이고 몇 주택 이상? 3주택 이상. and 보증금 합계가 얼마 초과? 3억 초과할 때만 이자를 계산해. 간주임대료. 이게 뭐다? 총 수입 금액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자를 5글자로 뭐라 그런다? 간주임대료. 수입 금액 따질 때 이자를 별도로 계산한다고요? 간주임대료만 총 수입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개정법. 자, 칠판 봐요. 그러면 전세는 몇 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이죠? 3주택 따질 때 무슨 주택이 섞여 있다? 소형주택. 소형주택은 뭐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개정법이에요. 소형주택을 강화시켰어요. 작년까지는 60 이하, 3억 이하에서 올해부터는 소형주택은 오른쪽 꼭대기 별 딱 붙여요. 3번. 이 경우 소형주택은 주택수 산정에 제외한다. 몇 공 이하? 40제곱미터 이하 이면서 and 기준시가가 얼마? 3억 하면 안 돼요. 2억 이하. 아주 그냥 강화를 시켰어요. 40 이하이면서 2억 이하. 이게 개정법이에요. 그래서 소형주택이 끼어 있으면 무조건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 뜻이에요. 3주택인데 하나가 소형주택이야. 그럼 집이 2개야. 전세 놓으면 과세 안 해요. 그럼 전세는 뭐만 알면 돼? 숫자 흐름. 여기 봐. 숫자 흐름이 어떻게 돼? 전세는. 숫자 흐름이 전세는 3, 3, 4, 2 이렇게. 3, 3만 4, 2. 전세 살잖아. 숫자 배열이 3, 4만 4, 2. 숫자 배열이 3, 3만 4이니까 전세 살아도 행복하지? 아닌가? 얘 태어나면 좀 달라져요. 전세는 숫자 배열이 뭐라고요? 3, 3만 4, 2. 할 게 없잖아요. 3, 3만 4이에요. 전세는. 이 3번 때문에 내가 강의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들으는 이 숫자. 자, 그 다음 5번 임대소득의 수입시기. 자, 1번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다. 쉽게 계약서가 있다. 그럼 계약서가 있으면 언제 돈 받은 걸로 본다? 정해진 날.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계약 또는 관수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 계약서가 없다. 계약서가 없대. 그러면 뭐다?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예요. 별 의미가 없고요. 됐어요? 이게 임대업이잖아요. 자, 밑에 상가와 주택이 임대 비교 나오잖아요. 상가는 뭐 다 과세야. 무조건. 상가는 다 과세야.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주택은 월세와 전세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럼 월세 하나는 원칙이 비과세죠. 그러나 하나더라도 고가나 국외거는 무조건 과세. 그러나 이거를 고가주택이에요. 고가주택을 전세 놓으면 비과세. 이유는 한 채니까. 고가주택은 전세 놓으면 비과세예요. 한 채니까. 2채.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올해부터는 뭐다? 총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는 작년까지는 뭐다? 분리과세에서 따로. 작년까지는 비과세했다고요. 올해부터는 뭐다? 과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2주택 이하인데 총 수입 금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인 자는 올해부터는 과세하되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과세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부터는 올해부터는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임대소득 따로 어떻게 한다? 분리과세합니다. 자관 2천만 원 이하는 올해부터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그럼 월세다. 월세 두 채다. 근데 올해부터 월세 받는 자는 내년 5월 달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작년까지는 비과세였어요. 자, 세 채. 자, 세 채는 무조건 과세. 세 채는 무조건 과세하는 거예요. 3주택은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보증금 합계가 얼마 초과? 3억 초과. 하대 오른쪽 무슨 주택은 제외한다? 소형주택은 제외한다.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자, 집이 두 채입니다. 개인별로 소유 개념이에요. 소유. 집이 두 채예요. 집이 두 채. 하나는 월세 받아. 개인별로 따진 거예요. 개인별로. 하나는 전세나. 전세 놓는다. 그럼 수입금액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과세한다. 월세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월세. 월세 올해부터는 뭐다? 과세한다. 두 채잖아 이거. 소유 개념이라고요. 항상 소유는 합쳐서 주택수를 따지는 거예요. 그럼 전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두 채니까. 세 채가 안 되니까. 알아들었어요? 근데 전세 안 놓고 한 채는 거주해. 거주해. 그러면 월세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한다. 전체가 두 채니까. 알아들었죠? 개인별로 따져. 그럼 이 집주인은 어디 가서 살아? 그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두 채, 전체 개념이다. 자, 그 다음. 자, 넘어가 볼까요? 쭉 넘어가 보면 하나가 좀 안 보이네. 자, 697페이지 폈어요? 자, 나머지는 다 이제 여러분들이 용어 정리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그 밑에 적어요. 어디다가. 자, 696페이지나 아무데나 적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규정을 잡았잖아요. 근데 상가를 임대합니다. 상가를 임대. 그럼 손해나는 거를 뭐라 그래? 결손금. 결국 손해난 금액. 공실 등이 생겨서 손해가 날 수도 있죠? 그럼 다른 소득에 종합소득 이익 났을 때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니까 여기서는 뭐다? 공제를 안 해줘. 상가를 임대해서 손해가 났어요. 그럼 다른 소득에서 뭐다? 공제할 수 없다. 투기 목적이니까 공제 안 해줘요. 공제 안 해준다고요. 근데 주택을 임대해서 손해가 나잖아. 그럼 다른 소득에 이익이 있을 때는 뭐다? 공제해 줍니다.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상가는 손해나면 다른 소득에서 공제 못 받아요. 이익에서. 그러나 주택을 임대해서 공실등기 등에서 손해나죠? 그럼 다른 소득 이익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시험은 뭐만 나와? 주택. 손해가 났다. 다른 소득의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제해줘요. 없다. 그러면 틀려. 상가는 투기 목적이므로 안 해줘. 자, 어디 귀퉁이다 적어놔요. 자, 한 장짜리 한번 볼까요? 한 장짜리. 자, 2페이지 뒷면 봐요. 포인트만 딱 적어놨잖아요. 2페이지 뒷면에 임대. 자, 한 장짜리. 2페이지 가운데 부동산 임대업 나와 있죠? 가운데 칸 임대업 찾으라고요. 자, 임대업은 무슨 소득? 사업소득. 1년에 한 번 뭐를 낸다? 종합소득세. 그 다음 부수토지는 바닥면적의 국세니까 5배 10배 가지고. 자, 세 번째 칸 1주택 제목이 뭐다? 왼쪽 다가구. 왼쪽 다가구요. 이거 1주택. 그래서 다가구는 하나로 본다.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1주택 다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왼쪽 제목.
그러나 구분 등기될 때는 당연히 여러 개로 본다. 각각. 하얀 별, 고가주택 9억인데 뭘로 따진다? 기준시가. 그래서 고가주택은 과세한다. 옆에 적어요. 월세를 놨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고가주택 하나 과세한다. 옆에 적어. 월세, 전세는 X. 고가주택 하나, 월세는 과세, 전세는 X. 과세 안 해요. 한 채를 얘기한다. 하얀 별 찾았어요? 자, 1번 월세는 하나까지는 비과세. 단 하나더라도 고가주택과 국외주택은 무조건 뭐다? 과세. 단 고가주택 하나 전세 놓으면 비과세예요. 자, 그 다음 전세보증금. 전세죠? 전세는 3주택 이상 앤드 보증금 합계가 얼마 초과? 33초과. 단 소형주택은 제외하죠? 40 앤드 2억이야. 그럼 전세는 숫자 비율이 어떻게 돼? 33만 42 이렇게 끝나네요. 33만 42 숫자가 비율 60 들어가면 안 돼요. 33만 42. 자, 3번 부부는 주택수 따질 때 무조건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 그리고 공동소유 주택은 각각 하나 하면 안 돼요. 원칙이 뭐다? 지분이 가장 큰 자. 임대업 따질 때 공동소유주택은 각각 하나 하면 안 돼요. 지분이 가장 큰 자. 각각 하나는 언제만 쓰는 거야?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 하나예요. 아, 이거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지분이 가장 큰 자. 큰 자야, 큰 자. 주택수를 줄여주겠다는 뜻이요. 2인 이상일 때는 이럴 때가 각각 하나. 아무런 말이 없으면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맞는 거예요. 각각 하나 하면 큰일 난다고요. 각각 하나는 언제만 쓴다?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 그리고 임대업에서 이거 적어요. 이거. 결손금. 상가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 안 해줘. 그리고 주택 결손금이 생기면 다른 소득에서 공제한다. 요것만 구분해 주면 되잖아요. 어디 빈 공간에 적어요. 결손금. 상가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러나 주택은 다른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요것만 딱 적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 답을 쓸 수가 있고. 결손금. 자, 잠시 쉬었다 하자고요. 쉬었다 해요.